자, 이제 우리는 4장에서 다뤄지는 여러 정리들 중에서 첫 번째로 페르마 정리라는 것을 같이 증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르마 정리 어떤 정리인지 한번 볼까요? 함수 fx가 정역 내부 안에 있는 어떤 한 점에서 미분이 가능하고, 자, 이제 조건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한 점에서 미분이 가능하고 그 점에서 극값을 가지면,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페르마 정리에 의해서 한 점에서 미분계수 값은 0이다.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 값은 0이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 정리에 여기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본문에서도 설명을 했었습니다. 발레가 많거든요. 특히 fx = x의 3승 같은 그래프가 대표적인 발레가 되는데요. x의 3승 그래프는 원점에서 미분계수가 제로가 돼요. 그리고 이 fx = x의 3승은 정역 안에 있는 모든 점에서 미분이 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점에서 극대나 극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정리는 P면 Q이다. 한쪽으로만 가는 정리입니다.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구별을 해야 돼요. 특히 이렇게 거꾸로 물어보는 문제에서 참거짓을 구별하라 이렇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잘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관식 서술형일 때는 이 정리를 증명하시오. 또한 역이 성립하는지를 설명하시오 라고 했을 때 역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발레를 들으면 돼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x의 3승이라는 함수를 기억해 둔다면 쉽게 발레를 선택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정리 어떻게 증명하는지 한번 볼까요? 우선 미분 가능이라는 것을 이용하고 두 번째 극값을 갖는다는 것을 이용해서 f'A가 0이라는 것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 점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가정을 활용하도록 하죠. fx가 x = a에서 한 점 x =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미분 가능하므로 따라서 f'A가 존재합니다. f'A가 존재합니다. 결국은 우리는 그 f'A가 나중에 0이 된다는 것을 보일 생각이에요. 일단은 지금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즉 f'A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가 같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같을 때 우리는 보통 f'A라고 표시를 하죠. 자, 이제 그러면 우미분계수하고 좌미분계수가 결국은 같아야만 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게 같을 때 그때서야 f'A라고 표시를 하니까, 자, 이제 우리는 이 문제에서 주어졌던 조건으로부터 이 조건이 성립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한편 한 점에서 극값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fx가 x = a에서 한 점에서 극값을 가지므로 우리는 편의상 그것을 극대값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극대값이라 가정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극값이란 용어는 극소이거나 또는 극대를 통틀어서 극값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극값을 갖는다는 말이 무조건 극대값을 갖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극소값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극대값을 갖는다라고 가정하고 쭉 증명을 했을 때 이게 성립한다면 같은 논리로 극소값을 가질 때도 비슷한 논리를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제대로 잘 증명하고 수학에서 같은 논리가 반복되면요, 한 줄만 더 쓰면 돼요. 예를 들어서 극대값을 갖는 경우를 정확하게 증명했다면 극소값을 갖는 경우도 같은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다. 이렇게만 해놓으면 충분합니다. 극대 따로 자세하게 증명하고 같은 논리를 극소에도 또 해서 더 자세하게 증명하면 좋을 것처럼 보이는데요. 수학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가 명확하게 설명이 되면 같은 논리로 이것도 증명된다라고 쓰면 가장 좋은 답안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극대값일 때를 명확하게 증명하고 같은 방법으로 극소값일 때도 성립한다라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편의상 극대값을 갖는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점에서 미분이 가능하고 한 점에서 극값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럼 극대값의 정의로부터 그러면 x = a라는 한 점에서 극대값을 가지니까, 자, 그러면 이 a라는 점 근처에서 아주 작은 델타라는 아주 작은 양수값을 생각해 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오른쪽 끝점은 a 플러스 델타, 왼쪽 끝점은 a 마이너스 델타 될 텐데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점에 대해서 여기에서 한 점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점을 X를 선택하고요. 마찬가지로 왼쪽에 있는 요 점에서 한 점 X를 선택하도록 하죠. 그래서 요 오른쪽에 있는 점에서 요 한 점에서의 X값에서의 함수값을 이용해서 두 점에서의 평균 변화의 값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죠. 평균 변화의 값을 생각하는데요. A라는 한 점에서 함수값이 극대값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A의 오른쪽에 있는 점에서의 함수값하고 A라는 점에서 함수값에서 평균 변화율은 보다시피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음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번에는 같은 논리를 이제 A-델타하고 A 사이에 있는 한 점 X에 대해서 역시 요 점에서 극대값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 두 점에서의 평균 변화의 값은 이렇게 양수가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극한을 취해가지고 극한을 취해서 X를 A에 한없이 가까워지게끔 할 거예요. 이때 빨간색의 이 X는 A의 좌극한이 될 것이고 노란색의 X는 A의 우극한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될 텐데요. 그것이 결국은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일 생각이에요. 자, 증명하는 방법은 의외로 쉬워요. 자, 일단 이 그림을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다음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이제 X가 A하고 A 플러스 델타. 자, 이제 여기서 말을 한 번 더 써야 되겠군요. 아주 작은, 충분히 작은 양수 델타에 대하여 자, 이제 이 안에 있는 즉 A하고 A 플러스 델타 사이에 있는 X가 이 그림상으로 보면 노란색 X예요. 자, 이제 X를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이때 이 X에서의 자, 이제 보세요. 우리는 X-A 분의 fx 마이너스 fa예요. 이것은 두 점. 자, A에서 함수값은 FA가 되고 X에서 함수값은 FX가 될 텐데 이건 평균 변화율이잖아요. 평균 변화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림을 잘 보세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A에서 함수값이 더 크거든요. 작은 거에서 큰 거 뺐으니까 당연히 음수예요. 하지만 분모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뺐잖아요. 큰 거에서 작은 거 뺐으니까 양수. 양수분의 음수니까 음수예요. 자, 이와 같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같은 논리로 이제 A-델타에서 A 사이에 있는 그런 X, 여기서 말하는 이 X는 이 빨간색 X예요. 자, 이렇게 되는 범위 안에 있을 때 같은 논리를 적용합니다. X-A분의 fx-fa를 계산하면은 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걸 계산을 해본 결과 자, X가 A보다 작으니까 분모는 음수예요. 그리고 A의 함수값이 X의 함수값보다 더 크니까 작은 거에서 큰 거 뺐으니까 분자도 음수예요. 음수분의 음수니까 양수죠. 그림으로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됐죠? 자,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식에다 극한 취하고 이 식에다 극한을 취해 보겠습니다. 위의 식에다 극한을 취하니까 리미트 X가 A의 오른쪽으로 접근하죠. A의 오른쪽으로 접근할 때 이 식의 양변에다 극한을 취하는 거예요. X-A분의 fx-fa는 자, 이제 극한을 취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등호가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때 이 극한을 취한 이 평균 변화의 극한이 바로 이 오른쪽으로 접근했으니까 우미분계수가 돼요. 즉 F'A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거 일시라 놓겠습니다. 또한 같은 논리로 이제 요 밑에 식에다 극한을 취합니다. 이제 빨간색이 A의 왼쪽에서 접근하니까 좌극한이 되겠죠. X가 A의 왼쪽에서 접근할 때 X-A분의 fx-fa예요. 자, 이제 이 식에다 극한을 취하면 극한이 갖고 있는 성질상 등호도 들어갑니다. 이제 이것은 요 첨자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위첨자 여기에 마이너스잖아요. 좌극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제 우리는 F'A가 존재하니까 우미분계수하고 좌미분계수가 같다는 성질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이거 이제 2번 식을 했을 때 이미 문제의 가정으로부터 F'A가 존재한다고 했었으니까 1번식과 2번식은 같은 식이어야만 합니다.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우미분계수는 0을 넘지 못하고 0보다 작아놨고 좌미분계수는 0보다 크나왔으니까 F'A가 서로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 이어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이 값은 0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0보다 크나 같으면서 동시에 0보다 작거나 같으면 0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F'A가 제로일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페르마 정리가
증명이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되셨죠?